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은요, 제가 시험을 봤었던 2022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2차 시험에 대한 복귀 답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 시험 현장에서 답변했던 것들을 복귀한 것인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답안은 아닙니다. 많이 부족하고요. 또한 모범 답안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실 때 어느 정도 그런 답변의 틀 또는 형태 정도를 참고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좋은 점수를 받았었던 답변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평가원에서 시험 문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나왔었다 정도를 기억에 의존을 해서 문제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지금 2차 시험 수험서에 있는 그런 문제가 더 정확하니까 그 문제를 같이 보시면서 답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상형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진로지도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에 관한 것은요, 올해도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올해도 또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제가 시험을 봤을 때 역시 이 고교학점제가 출제가 되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대화 지시문이 등장합니다. 자, 구상형에는요, 이렇게 대화 지시문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학생 A, B, C에 해당하는 여러 학생들을 대화해서 각 상황에 맞는 이제 개인별 진로 지도를 답해야 되는데요. 선생님들 이거 중요한 게요. 앞으로 이 고교학점제가 결국에는 뭐 하자는 거예요? 개인 맞춤형 진로 지도를 하겠다, 진로 설계를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인 것이기 때문에 이 진로 지도 방법에 대한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평상시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보시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볼게요. 학생 A가 진로를 정하지 못했어요. 뭘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를 정하지 못한 학생이었고요. 또 학생 B가요. 이 교내에 개설된 과목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과목을 수강 신청해야 될지를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고요. 학생 C 같은 경우에는요. 듣고 싶은 과목이 있어요. 있는데 다만 이 학생 C가 다니는 학교에 개설되지 못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교사로서 어떻게 학생 A, B, C에게 각각 진로 지도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바로 이 구상형 1번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서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시책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요. 시책과 함께 같이 봐주셔야 되는 게 2022 개정교육과정에 관한 이 총론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총론에 관한 거는 교과를 막론하고 모든 교과 선생님들께서 다 공통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1차 시험 끝나고 이 2022 개정교육과정 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2차 시험까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언급해 주셔야 돼요. 이거 언급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큽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진로교육에 대한 흐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중학교는 자유학령제에 진로연계학기를 3학년 2학기에 추가하고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맞춤형 진로지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구상형을 하실 때 서론, 본론, 결론을 맞춰서 형식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차 교육학 논술에 관한 것들을 구술로 진행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냅다 본론부터 내지르는 선생님들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요, 이 답변의 양을 채우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논리적인 어떤 설득을 해야 되는 시험이 바로 이 면접 시험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이 형식, 시험이기 때문에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갖출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하면서 또 뭘 언급하고 있어요? 자유학년제 진로연계학기 3학년 2학기에 추가되었고 고등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한다. 9월을 고교학점제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육과정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정책들을 이렇게 짚어줬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외우신, 암기를 하신 정책들이 그대로 출제되진 않아요, 보통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세종시라던가, 혹은 뭐 강원도라던가,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정책을 모르면 답할 수 없는 그런 터프하게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긴 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언급이 되지 아주 그렇게 터프하게 물어보는 경우는 크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시책과 교육과정 용어들을 이렇게 서론이나 결론을 통해서
언급해 주는 겁니다. 이럴 때 써먹으라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시책 같은 거를. 자, 보시면 이렇게 서로 줬고요. 본론부터 이제 들어가면은 저는 이 학생 A와 B를 묶어서 진로지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학생 A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확실하게 진로를 정하지 못해 고민이 있는 학생이고, 학생 B는 교내에 개설된 과목은 많지만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할지 선택을 어려워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자, 이제 본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생 A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확실하게 진로를 정하지 못해 고민이 있는 학생이고, 학생 B는 교내에 개설된 과목은 많지만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할지 선택을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답안으로 채점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이 두 학생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학생의 진로 적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하고, 필요시 위클래스의 전문 상담교사와 진로진학부의 상담교사와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둘째, 학생 C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제시문에서처럼 학생이 소속 중인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이 개설된 인근 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함으로써 학생 C의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공동교육과정이죠. 이 고교학점제의 운영과 함께 세트로 따라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공동교육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공동교육과정이 경기도교육청의 2025학년도 주요 업무계획, 즉 시책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맞아요. 공교육이 확장되었죠. 어떻게 확장되었습니까? 온라인 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 그 다음에 뭐였죠? 경기 공유학교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공동교육과정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온라인 학교에서는 공동교육과정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경기 공유학교에서도 우리 학점 인정형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학생들이 학점을 이수하게끔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2025학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교육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께서는 시책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녹여내셔야 되는 거예요. 심층 면접에 답변해서요. 자, 결론입니다. 끝으로 2030년의 학생들의 시간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온라인 수업. 두 번째, 교육과정 클러스터. 세 번째, 학교 밖 학습장의 형태가 나타날 것입니다. 교사들도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교육청의 교원이 되어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반영하여 개별 맞춤형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진로 코칭 전문가, 진로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런 거죠. 2030년의 학생들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공부할 당시에 주요 업무 계획에 시간표가 나와 있었어요. 시책에 있었어요. 그 시간표가 이미지가 아주 그림이 잘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받는 교육도 있지만 학교 밖에서 받는 교육도 시간표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표가 상당히 잘 짜여져 있었거든요. 학교 내에서 받는 수업, 학교 밖에서 받는 수업 등등등 이렇게요. 그래서 그 시간표가 제가 답변을 이제 구상하면서 떠올랐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결론에서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구상해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 온라인 수업, 실제로 이렇게 온라인 수업, 그 다음에 교육과정 클러스터, 학교 학습장 형태가 나타나 있는 시간표가 시책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교사들도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는데,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 특히 결론을 이야기를 하실 때는 이렇게 다짐성 포부 같은 것들로 마무리를 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무슨 교원이 되겠다? 이제 진로 코칭 전문가, 진로 디자이너. 그래서 우리는 담임 교사의 업무를 하면서 학생들의 이 진로 맞춤 설계를 해줄 수 있는 이 진로 코칭 전문가가 또한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상형 1번에 대한 결론을 또 포부와 다짐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성 함양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기와 같은 세 가지 활동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는 문제였어요. 이 세 가지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또래 활동 프로그램, 창의적 체험 활동, 주제별 체험 활동이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이 주제별 체험 활동을 선택하였습니다.
자, 서론부터 가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2020년에는 5월이 되어서야 학생들이 새 학기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유례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상호작용이 결여되고 사회성을 함양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시문의 상황을 재고해보며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또한 여기서도 제가 뭘 했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죠. 저희가 단군 할아버지 일에 계약이 연기되는 5월까지 연기되는 정말 유례없는 사건을 겪었었죠. 코로나 시국일 때. 그래서 이렇게 당시 현 시대상을 반영해서 이렇게 서론을 꾸며주었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주제별 체험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두 가지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바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근거를 설명하는 방식인 거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습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 교육적 요구 및 필요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동기를 높이고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디어를 활용하는 데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미디어를 활용하여 토의 토론 학습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주제별로 체험활동을 운영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2010년에서 2024년까지 출생한 학생들을 알파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시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중학교 1학년으로 알파세대의 학생들이 저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도 알파세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친숙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사랑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어 휴머니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경기교육청의 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난 심층면접 연습 영상에서도 써먹었던 것들을 이렇게 실제 시험에서도 써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연습을 하실 때 계속해서 쓰는, 특히 이 서론과 결론에서는요,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써먹을 수 있는 만능 답변을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저의 심층면접 연습 영상 보셨죠? 거기서 똑같은 거 쓴 것이잖아요. 거기서 썼던 걸 또 쓴 거예요. 실제 현장에서.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입에 계속 익숙하게 익혀 놓으셔야 실제 현장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꾸준한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반복과 연습이요. 자, 그렇게 내가 이거를 답변을 구상하면서 사실 이제 이 알파 세대가 미디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미디어와만 소통한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상호작용이 점점 부재해 나가잖아요. 그것을 또 이제 꼬집어서 출제된 것이 이 구상형 2번 문제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결론을 이제 설계할 때, 구상할 때, 이렇게 미디어에 친숙한 건 좋은데, 그로 인해서 결여되고 있는 이 사회성을 위해서 사랑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어서 이 휴머니즘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써줘야 되겠다라고 구상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좀 이제 대략 감이 잡히시나요? 자, 그러면 구상형 3번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계속해서 구상형 3번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학생들이 이제 다양하게 대화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는데요, 학급 자치에 대한 이제 실시 방안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학생 A부터 C까지 이 학급 내 규칙을 정하는 일에 관해서 학생 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규칙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학생 B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아이인 거고, 세 번째, 학생 C 같은 경우에는요, 이 친구는 이제 이 벌점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청소만 하다가 학기가 끝났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의 의견을 다 반영을 해서 어떻게 학급 자치를 실시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론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또 이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계속해서 언급해 줍니다. 나는 정말 이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미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광기에 그런 이제 집착을 보이듯이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교육 과정을 언급해 주는데요. 자, 보시면 저희가 이제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경우에는 이런 생태 전환 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민주 시민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해 왔었고요. 이것이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그대로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는 미래 사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학교 현장에서 정말 중요시하게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대주제가, 첫 번째는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인 거고, 두 번째가 생태전환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풀면서 어쨌든 지금 학급 자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시민 교육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언급을 해 주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게 뭐예요? 교육자치, 학교자치, 학생자치라고 하는 것들도 역시나 뭐에 대한 거, 경기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혁신과제들이다라고 이렇게 서론을 밝혀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적인 학급 운영의 관점으로 문제를 읽어보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학급 자치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두 갈식이라고 하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우리가 이제 근거라던가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들릴 때 굉장히 전달력이 좋아집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해 보겠다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그냥 대뜸 학급 자치회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만 던지시면요, 좋은 점수 받기 어렵고요. 그러면 이 학급 자치회를 네가 담임 교사가 돼서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운영할 건데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끝까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답변의 양을 채워주셔야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학급 자치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학급 구성원들이 국회의원의 역할을 감당하듯 모두가 학급 규칙 제정에 발언권을 갖고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학급의 일에 참여하게 자율성을 주고 책임감을 가지게 하는 등 자율성 부여와 책임감 있는 교육으로 교육 현장에서 책무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급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이 학급에서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들에 참여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부여하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발의하고 의견을 낸 것들을 가지고 학급이 운영되는 만큼 그러한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 스스로 책임지는 방법을 같이 함께 지도하는 것이 이 책무성 있는 교육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학급 자치회를 첫 번째는 이 학급 자치 회의를 통해서 활성화를 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 자치 법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시문수 학생 시처럼 수동적이고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상벌점 제도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벌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학교의 규정과 규칙을 정하게 하여 지키게 하는 한편 학생자치법정을 개최하여 학생들이 동료 학생의 학교 생활을 위해 긍정적인 방법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고 학급 구성원들의 결정에 의해 적용한다면 불만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민주적이면서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급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 자치법정, 사실은 더 엄밀하게 따지면 이 학급 자치법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또는 수동적인 상벌점 제도 혹은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학생들을 통제하게 되면 말 그대로 통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뭔가를 어겨서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온전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지 않는, 즉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학생이 뉘우치고 자신의 어떤 그런 책임을 다하게 해야 정말 실수에 대한 어떤 그런 만회가 되는 거고 그런 좀 회복적인 그런 이제 교육의 현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담임 교사를 하면서 학교에서 써먹었던 학급 운영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권을 갖고 이제 학급 규칙을 함께 정하고 난 뒤에는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 학교 혹은 학급 자치법정을 열어서 학급 위원들, 즉 이제 학급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학급 위원인 거예요. 학급 구성원이 다 학급 위원이 되는 겁니다. 이 학급 위원들의 모든 의견을 반영을 하여서 대신에 이제 담임교사가 이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해당 학생에 대해서 벌을 주자는 취지가 아니라 이 법정의 목적은 이 학생이 온전하게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동적인 벌보다는 이 학생에게 좀 더 긍정적인 어떤 그런 사회성 연습이 될 수 있는, 혹은 책임을 지면서 그 책임을 온전하게 지는 행위를 통해서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함께 의견을 모아보자, 그런 취지로 이제 학생 자치법정을 혹은 학급 자치법정을 운영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해당 학생 또 어쨌든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해 라고 너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정말 이 동료 학생들에 의해서
모아진 이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아이디어로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다 보니 당연히 수긍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는 물론 이제 임용되기 전이지만 그러한 계획들을 계속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서 평상시에 내가 이제 담임 교사가 되면 어떻게 학급 운영을 하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이제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답변도 실제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현장에 와서도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하는데요. 자율성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현 시대 학생들에게는 솔직히 너무 많은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학생들이 자기 주장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능력이지만 문제는 뭐죠?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 이제 사회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자율성의 또 다른 이름인 책임감을 가르치지 않으면, 책임감을 다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혼란스러운 혼돈의 어떤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율성과 함께 책임감이 같이 강조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평상시에 이런 교육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답변에 녹여냈습니다. 자율성이 따라오면요, 반드시 뭐까지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항상 연계시켜서 항상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회복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자, 보이죠? 갈등 조정, 책임감 교육, 그리고 학생들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르쳐서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학급자치회의 활성화와 학생자치법정의 운영을 통해 책임교육을 다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을 내가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면 그냥 이 서론에서 이제 짚어진 이런 문제 의식들을 가지고 이 제시문에서요, 선생님. 이 제시문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주제의식을 내가 답변했던 그런 본론 속에서의 그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짚어주면서 정리하면 그게 그냥 결론인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시면 계속해서 중요한 이런 교육적 용어들 또는 시사점들을 계속 언급을 해주고 있죠. 갈등 조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현 시대 혹은 미래 사회에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교육적 용어고 어떤 사회의 현안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책임감 있는 교육, 그 다음에 민주시민의 역량 이런 것들, 또 뭐 자율성과 책임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정말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교육적인 또는 혹은 시사적인 용어들인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론과 결론에서 갖다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즉답형 문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즉답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선생님들께서 이제 구상형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구상실에서 이 문제지와 구상지를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구상형 문제만 받게 되는 거지, 즉답형 문제는 그때 제공되지 않습니다. 언제 제공되냐면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시험을 치실 때 구상형 문제에 대한 답변을 모두 하시고 나셔서 이제 평가실 책상 위에 있는 이 즉답형 문제를 개봉하시면서 바로 문제를 읽고 바로 즉답이니까 바로 답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상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다 이제 구상을 하고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웬만큼 다들 이제 구상해온 것들을 읽으시면 되니까 잘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즉답형인 거죠. 내가 처음 보는 문제를, 구상도 하지 않은 문제를 보자마자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고 바로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더더욱이나 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구상형 문제를 답변하실 때쯤 되면은, 답변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시험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배분은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 구상형 문제까지 왔을 때는 선생님들께서 정말 시계를 보시면서 이 시간 확인을 바로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즉답형 문제에서조차 서론과 결론을 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선생님들께서 정말 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여의치 않을 때는 과감히 이 서론과 결론을 날리고 본론만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선생님들의 답변에서 채점되는 그런 배점 요소들은 다 본론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론과 결론은 사실 이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이런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본론의 내용이 확실하게 전달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집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을 때는 과감히 서론과 결론을 날리세요. 그냥 본론만 똑바로 대답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시간 초과를 하지 않고 시간 안에 답변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이 남았었기 때문에 이 집답형 문제도 서론과 결론을 조금 덧붙여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답형 문제는요, 이 동료 교사와의 갈등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꼭 이 롤플레잉 문제처럼 이런 이제 현실적인 또 현장 중심의 어떤 그런 사례들이 꼭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집답형에서는. 자, 보시면은 이 동료 교사 A가요, 이 수업이 끝나면 자기 수업이죠. 그러니까 교과 담당인데 자기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자기 수업 시간에 좀 태도가 불량했던 학생을 항상 불러내서 태도를 지적하고 그 아이의 담임인 나에게 생활 지도를 계속 부탁하면서 그러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담임 교사로서 조금 그런 생활 지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건데 자꾸 동료 교사가 나의 그런 담임 교사의 어떤 그런 생활 지도권을 침범해서 이렇게 월권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어떤 현장으로 읽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학생도 어쨌든 담임 교사 앞에서 다른 선생님께 계속 이렇게 혼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 좀 좋은 상황은 아닌 거고, 동료 교사 입장에서도 계속 자기 수업에서 이렇게 태도가 불량한 학생이 있다라는 거는 그런 학생을 끌어안고 계속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 동료 교사에게도 나름 좀 고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롤플레잉 문제 같은 것들이 나오면 사실 이제 선생님들 많이들 보고 계시는 그런 이제 2차 시험 수험서에서는 항상 이렇게 법칙처럼 외우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나, 너,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나에 대해서 이제 감정을 전달하고, 뭐, 너에 대해서 내가 너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함께 뭐 해결책을 내보자, 뭐 이런 어떤 법칙적인, 모두가 이제 모든 수험생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대로 저도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살을 덧붙이면서 이렇게 좀 풀어서 답변을 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사실 10명의 수험생 중에 10명은 다 나눠 우리 그 대화법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점관님들도 좀 식상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떡해요? 새로운 것이 못 쓰면 익숙한 것을 할 때는 좀 새롭게 보이게 좀 참신하게 이렇게 포장해서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론입니다. 동료 교사와의 관계는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해소 방안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선 동료 교사 A와 해당 학생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그 과정에서 동료 교사가 느꼈을 감정에 대해 물어보고 이후 상황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보는 것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담임교사로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전달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 학생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며 교육 현장에서 처해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논의하여 회복적 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 학생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며 교육 현장에서 처해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논의하여 회복적 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미래사회에는 인격의 기계화로 인해 다양한 영역에서 감수성에 대한 필요성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 간에도 서로를 존중하며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좋은 교사가 되는 물론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교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즉답형 문제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시험이 끝나간다라는 그런 안도감과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 조급함 때문에 정말 머릿속에 있는 그런 문장들을 막 그냥 말하기에 급급해서 조금 횡설수설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이 나노우리법을 정말 그대로 충실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료교사 A와 이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동료교사가 느꼈을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너에 대한 것을 얘기했고, 이어서 이제 담임교사로서 내가 느끼는 건,
이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전달하고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함께 논의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이 학생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해 보자. 그래서 나눠우리법을 약간은 이렇게 조금은 실상해 보이지 않게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 또 여기서 교육적인 중요한 용어 나오죠. 회복적 대화 또는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먹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미래 사회에는 인격의 기계화죠. 이게 이제, 이걸 인공지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실 인격의 기계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수성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우리 아까, 2번 문제, 구상형 2번 같은 경우에도 사회성이 많이 이제, 없는, 사회성이 함양이 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교육 환경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수록 우리가 감수성, 각종 이제 영역의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수성에 대한 필요성이 중시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언급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 문제로 가면 성인지 감수성, 장애 쪽으로 가면 장애 감수성, 그리고 다문화 쪽으로 가면 다문화 감수성 이런 것들이 시책이나 교육 정책 혹은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구성원 간에도 서로를 존중해야 되겠고 뭐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또 이런 갈등 조정이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중요한 교육 용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교사가 되어야 되겠지만 또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교사가 되겠다. 사실 이 문제가 동료 교사와의 갈등을 이제 소재로 하고 있는 문제다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결론에서 한 번 더 다진 혹은 포부성 이런 문장을 집어넣어서 답변을 해주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즉답형 문제 2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네 가지의 역량이 주어지고 교사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 한 가지를 고르고 강화시킬 방법을 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 임용 관련 이제 어떤 특정 카페 혹은 여러 카페의 게시판에서 완전 난리가 났는데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많은 선생님들께서 오해하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사 본인에게 필요한 역량을 물어본 건데 너무 긴장하고 또 이제 이 즉답형 문제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처음 맞닥뜨려가지고 이제 읽자마자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에게 길러주고 싶은 역량 혹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잘못 읽으시고 답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다들 너무 당황하셨던 그런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다행히 저는 이렇게 제대로 읽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뒷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 너무 조급한 마음에 막 그냥 너무 이렇게 빠르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이제 즉답형도 이제 저의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를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30초 정도는 문제를 읽어보고 천천히 읽어보고 답변을 어느 정도는 즉답형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구상을 하고 뭐라고 답을 하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떠올리는 시간을 한 30초에서 45초 정도는 갖고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때 충분히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보시면 저는 이렇게 서론을 얘기하고 이 본론과 결론을 이제 그러니까 결론을 포함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본론을 이야기하면서 결론까지 이어서 말하는 그런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2015의 핵심 역량 중 하나였던 여기서 말하는 2015는 이제 2015 교육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2015의 핵심 역량 중 하나였던 의사소통 역량을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역량을 개발시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 교육에서는 융합과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교사들 간 교과목 연계 융합 수업을 위해 협력해야 하고 학생들 역시 수업을 받으며 그런 모습이 협력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학교 내에서는 동교과 모임, 동학년 모임, 교과 연구회,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 제게 필요한 배움에 대해서 동료 교사들과 함께 탐색하고 학교 현장에서 협력의 미덕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지구별 장학을 통해 인근 학교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선생님들과 함께 협력하며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겠습니다. 자, 여기 답변을 보시면요. 사실 이제 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 되면서 가장 크게 변화된 이제 지점이 바로 이 핵심 역량에서 이 의사소통 역량이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름이. 그런데 제가 좀 여기서 이 실수를 한 건지 제가 복귀를 하면서 조금 누락된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협력적 소통 역량이 이제 이 공동체 역량과는 별도로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협력적 소통 역량을 제시하였는데 아마 이 사이에 이제 이 공동체 역량과 이 연계가 되는 답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보시기에는 이 갑자기 생뚱맞게 협력소통 얘기 해놓고는 왜 갑자기 공동체 역량을 개발시키겠다고 한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뭐라고 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뭐라고 연계를 해서 뭐 협력적 소통 역량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만큼 뭐 미래 사회에는 이 협력이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상호작용하는 가운데서 이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학교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교사와 교사가, 뭐 교사와 학생과,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에 이런 협력적 소통이 발휘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 공동체 역량도 개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나? 어쨌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보시기에는 좀 어색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도 이제 시간이 그렇게 이제 여유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냥 결론까지 붙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선생님들께서 뭐 이제 1차 시험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 이제 교육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제 협력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이제 연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선생님들께서 아시는 거 그냥 다 갖다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교과 모임, 뭐 동학년 모임, 교과 연구회,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거 진짜 맞는 저기 소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이런 건 다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거 다 그냥 그대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만 이제 냈다 그냥 답변만 던지시면 안 되고, 이제 조금은 이제 뭐 미사여구라든지, 조금 이제 문장을 조금 다듬고 덧붙이고 해서 이렇게 조금, 분량을 좀 채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나오는 부분들이죠. 뭐 제게 필요한 배움에 대해서는, 뭐 동료 교사들과 함께 탐색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 협력의 미덕,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이것도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지구별 장학. 그래서 인근 학교 선생님들끼리 또 만나서, 또 교과별로 만나든지, 어쨌든 이렇게 만나서 또 이렇게 함께 연구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지구별 장학도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교과 연구회나 아니면 교육청 직무연수 참여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정말 열려있는 그런 방안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다 써먹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집합형쯤 되면은 진짜 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그냥 알고 있는 걸 그냥 다 갖다 붙이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답변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저는 그래도 답변 시간이 남게 되어서 이럴 때, 이렇게 답변 시간이 좀 남았을 때 꼭 이제 가서 말씀드려야지라고 하면서 준비해 갔었던 포부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마침 시간이 남았을 때 말씀을 드리고 저의 이제 이 2차 시험을 마무리했었는데요. 당연히 이제 답변 시간이 남았을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답변 시간은 이제 여유가 없으면은 그냥 생략하셔도 좋은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집합형 2번 문제에 대한 결론을 아마 좀 짧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 포부에서 결론을 좀 이렇게 길게 할 거니까. 자, 보시면은, 자, 답변 시간이 좀 여유롭게 남았다면 포부로 쓸기 받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코로나19 이후 느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교육의 기술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본령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육의 본령은 저명한 교육 철학자 볼노이의 말처럼 만남은 교육에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교육 이전에 먼저 학생들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
인격적 상호작용을 놓치지 않는 교사가 되어 경기교육청에서 교육받는 모든 학생들의 숭고한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저마다의 꿈같기를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러므로 교육 현장을 밝음으로 물들이는 밝은 교사, 바른 교사, 따뜻한 교사가 되어 경기교육청의 든든한 동료이자 가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포부를 말씀드리면서 모든 시험의 답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시험을 준비할 당시가 코로나 시국,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심각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도 이제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딜 가나 정말 이 QR코드로 찍고 들어가야지만이 됐고, 그리고 백신을 맞아야지 뭐 스터디 카페를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학생들도 정말 그때 학년별로 이렇게 뭐 병행해서 등교를 하면서, 또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또 매일 등교하고, 또 칸막이를 설치한 곳에서 밥을 먹고, 정말 이 이동의 어떤 그런 제한을 받고, 또 정말 불편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한 자리 뛰어서 앉는다던가, 또 혹은 뭐 대면 강의, 대면 수업을 듣기가 어려워서 이제 원격으로 재택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한다던가, 그런 어떠한 정말 이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들도 많이 우리가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특히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전염병이나 앞으로는 또 어떤 이제 또 전염병이 돌거나 혹은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이 교육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교육은.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계속해서 이제 보장받을 수 있게 우리가 그런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급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5월까지 계약이 연기된 거는 단군 할아버지 일에 정말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정말 유례 없는, 전례 없는 정말 엄청난 교육적 이런 사건인 건데, 그때 정말 이 원격 수업을 급하게 도입하게 되면서 이때 가장 강조되고 관심을 받았던 것이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에듀테크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또 하이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컨텐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너무 기술적인 접근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너무 이게 기술적인 접근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결국에는 이 교육이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힘은 뭘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바로 이 교육의 본령으로 접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육 철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교사로서 가져야 되는 가치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우리 교육이 쫓아가야 되는 그런 방향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비전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가 이제 끼친 이 교육계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고 또 이제 시사하는 바를 조금 이제 끄집어내서 이것을 이제 다른 시험도 아니라 이 교사를 뽑는 시험인 거고, 거기서 이제 교사의 어떤 그런 시사적인 면이나 혹은 이제 가치관이나 교육관을 드러내야 되는 이 교사의 임용시험 2차 시험 면접에서 꼭, 이 시간이 남았을 때 포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본령은, 저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교육학 공부를 할 때 이제 여러 학자들, 정말 수많은 학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꼭 이제 현장에서 써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교육학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학자들의 어떤 그런 이론들을 이렇게 현장에 적용해서 생각하는 것을 저는 좀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답변에서도 항상 이 교육학의 이론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그런 것이 약간 저만의 스타일이었는데, 이 스터디를 하면서도 선생님들께서 그래도 이렇게 철학적인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교육학의 이론에 근거해서 답변을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게 들렸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많이 주셨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답변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채점관을 설득해야 되는 거고, 면접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나를 뽑아달라고 하는 시험이니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답변이 논리적인 부분이 살아나야 설득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 논리적인 거는 당연히 내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뭐예요? 객관적인 채점을 해야 되는 시험인 거니까
이런 학문적인 토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근거를 말씀을 드려야, 그래야 논리성이 살아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평상시에 항상 이 교육학 이론을 많이 활용을 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이 교육 철학자, 이 실존주의 철학자인데요. 이 볼노우의 아주 유명한 말이죠. 만남은 교육에 선행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이 같은 이 만남과 관련된 이 철학을 말씀하신 이 마틴 부버의 유명한 말이죠. 인격적 만남. 이걸 또 이제 같이 사용해서 이렇게 인용을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 상호작용을 놓치지 않는 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경기교육청에서 교육받는 모든 학생들의 숭고한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저마다의 꿈꿨기. 이게 바로 그 당시 2022 경기도 교육청의 주요 업무 계획 시책에 나오는 바로 이 슬로건, 문구입니다. 이 문구를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이렇게 사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채점관 선생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이제 뭐 대학원도 다니시고 여러 교육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이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어서 사실 이러한 교육 철학에 관한 이런 교육학 용어들이라던가 또 시책에 관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어필이 되고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수업 나눔도 그렇고 심승 면접에서 이런 학자들의 말을 많이 인용을 했을 때 실제로 이 채점관님들이 정말 이렇게 환기가 되듯이 바로 이렇게 딱 집중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좋은 반응을 이렇게 보이시는 것을 이렇게 제가 표정으로 혹은 그분들의 태도를 통해서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흠칫 하시면서 놀라시면서 혹은 이렇게 딱 바로 이 답변에 고개를 드시면서 집중을 하시면서 이렇게 답변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철학자들의 이런 이론이라던가 이런 말들이 인용했던 그런 덕을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하고 응원해줄 수 있는 뭐 교육 현장을 밝음으로 물들이는 이 밝음으로 물들이는 이런 표현들도요,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정말 즐겨봤었던 예능이 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었던 예능이 바로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예능 프로가 있었어요. 이 실력자들, 이 가수들이 나와서 이제 경연을 하는 거였는데 거기에 이제 그 나오셨던 어떤 그 가수분의 그 음악 선생님이셨던 가수분의 그 말이었으면 자신을 소개하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 떨어지셔가지고 아마 그때 퇴장하시기 전에 마지막 인사로 하셨던 인사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어쨌든 그때 밝음으로 물들이는 가수 땡땡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너무 이제 인상적이어서 제 답변에서 또 이렇게 인용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밝은 교사, 바른 교사, 따뜻한 교사 이런 것들을 꼭 써먹으려고 제가 이제 정말 외웠던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이렇게 경기교육청의 든든한 동료이자 가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정말 이 경기도 교육청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 나 꼭 반드시 취업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서 이렇게 저의 모든 임용시험의 그런 마무리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의 시험 당시에 그 임용시험 실제 제가 답변했던 답안을 이렇게 복기를 해서 선생님들께 나눔을 해보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의 답변이 완벽한 것도 아니에요. 저도 만점을 받지는 못했어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만점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음, 저는 좀 즐겁게 이렇게 2차 시험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나름의 답변의 형식을 만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었고,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뭐 시책이 됐든 교육과정이 됐든 혹은 이제 교육의 시사적인 부분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정말 나의 것으로 지식의 내면화를 시켜서 나의 답변으로 드러내야 되겠다. 그때 이제 드러낼 때는 나의 이제 뭐 시사적인 부분들, 내가 이런 시사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의 교육관,
그 다음에 나의 가치관,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어떤 교사이고 싶은지를 꼭 말씀을 드려서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답변들을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기간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좀 답변을 선생님들만의 그런 맞는 답변들을 조금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또 중요한 어떤 우리 교육 현안들, 정책들, 뭐 고교학점제든 뭐 진로 맞춤형 설계든 여러 가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틀이 갖추어져 있는 이제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그냥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평상시에 정말 선생님들 그 이제 뉴스도 좀 많이 보시고 책도 많이 좀 읽으시고 시책을 보시더라도 좀 다방면으로 입체적으로 좀 보셔서 제가 그때 영상에 하나 남겨놓은 게 있잖아요. 시책 공부하는 그 방법에 대한 영상을 남겼었는데, 내가 정말 현장에 갔을 때, 이것을 정말 이 시책에 나오는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내가 구현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신다면, 이게 외울 필요가 없이 그냥 선생님들 것으로 내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스란히 답변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정말 이 주인의식을 갖고 내가 이 시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나중 현장에 가서 이 시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인의식을 갖고 답변을 준비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형식적인 답을 하시기보다는 이 답변의 형식은 지켜주시되 그 내용 안에서 어떤 그런 물론 정석적인 어떤 그런 답안의 틀을 가지고 가시면서도 선생님들만의 선생님이어야지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교육 현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답변에서. 그래서 그런 이제 인상적인 그런 답변을 하시면서 그렇게 선생님의 시험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저는 열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조금만 더 힘내셔서 2차 시험 준비 완벽하게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요. 건강 유의하시면서 정말 끝까지 완주해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